올해부터 제사를 지내겠다고요. 저한테는 제사 같은 거 없다고 하셨잖아요.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없다고 한 거였지. 그러면 왜 갑자기 제사를 지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도 지내고 싶어서 하자는 게 아니야. 오죽 싫었으면 나도 시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앞으로 제사는 안 지내겠다고 했겠어. 그런데 너도 알겠지만은 네 시아버지가 보통 고집이 있는 게 아니잖니? 아, 아버님이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뜯어 말리고 싶었는데 그 양반이 내 말을 듣겠어? 무조건 올해부터는 해야 한다고 빡빡 우기면서 밥도 안 먹길래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디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 없던 제사를 지내는 거긴 하지만 너가 그렇게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야. 제 걱정이요? 어휴, 제사 지낼 때마다 너네들 내려오기 힘들게 뻔하잖니. 그래서 내가 제사는 너네 집에서 하는 걸로 타협을 봤으니까 이동할 걱정은 하지 마. 어머니 잠시만요. 제사를 저희 집에서 하겠다니요? 어머니 집이 아니더라도 시숙도 있으신데 왜 저희 집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야 첫째네는 전부 다 바쁘니까 그렇지. 너도 알겠지만 걔들이 보통 바쁘니 괜히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사까지 지내라고 하기에는 내가 못해준 게 많으니까 미안해서 그렇지. 죄송하지만 저도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몰라서 그래? 알고 있으니까 너네 집에서 하자는 거 아니니? 혹시 형님네 친정은 잘 살고 저희 친정은 못 사니까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 너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말을 생각 없이 하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저도 일은 하고 있는데 마치 저는 상관없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을 해줘서 얘기를 해줬더니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형님한테는 얘기는 해보신 거예요? 무슨 얘기? 제사요. 저한테 하기 전에 하셨냐고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걔들한테는 내가 해준 게 없어서 요구하는 게 어렵다고. 그럼 저는요? 그러면 너가 해온 건 뭐가 있니? 집을 해왔어? 아니면 효도 선물이라고 차를 해줬어? 네 머릿속에는 해준 건 생각 안 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속물만 가득 차 있는 거니? 어머님. 잔말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제사 문제라서 남편보단 친하지 않아도 형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연락을 했더니 나한테도 제사 지낸다고 하시더니 동선에서 하기로 했나 보네. 형님도 저처럼 이해가 안 되시죠. 저야 제사 지내는 것까지는 뭐라고 못하겠지만 그걸 왜 저희 보고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동서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어떡하지? 어머님이 나한테는 제사 같은 거 신경 쓰지도 말고 참석도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거든.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네요. 어쩌겠어. 동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형님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저 혼자서는 힘들지만 형님이 같이 얘기해 주시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얻는 이득은 뭔데? 네, 그렇잖아. 내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동서 때문에 그런 소리까지 해야 해? 아, 알겠지만 내가 여기로 시집 온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동서도 나하고 차별이 있다는 생각 같은 거 하지 마. 정 억울하다 싶으면 나처럼 뭐라도 해오면 되는 거잖아? 저희가 친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를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동서는 눈치라는 게 없어? 눈치요? 어머니도 나를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데 동서가 뭐라고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 형님 그거는요. 앞으로 우리 사이가 친해질 수도 있는데 선을 그으시니까 섭섭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친해져야 하냐고. 나는 그러기 싫다니까? 내가 동서하고 가까이 지내서 뭐가 좋아? 나는 동서한테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알겠어요. 형님이 그러신다면야 앞으로 저도 조심할게요. 이번 한 번은 넘어가 주는데 앞으로는 조심해. 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부잣집 형님네는 대놓고 모른 척했고 정작 남편은 어쩌겠어. 형수님이야 잘 살기도 하고 엄마한테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나도 아는데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 자기한테 미안하게 생각은 하지.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아빠는 제사 지내고 싶다고 하지.
엄마는 형수님 눈치만 보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아, 몰라. 제사하게 되면 자기가 준비 다 해. 도와주는 거야 당연히 도와주지. 그리고 요즘엔 제사 음식도 인터넷에서 파니까 그걸로 대충 데우면 될 거야. 인터넷에서 산다고. 괜히 그거 샀다가 난리치는 거 아니야? 말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요즘에 누가 제사를 지내? 그걸로 넘어가 주면야. 나도 별말은 안 하겠는데 불안하니까 그렇지. 괜찮아. 이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첫 제삿날이 다가왔지만 올 시간인데도 시어머니가 오지 않았다. 어머니 어디쯤에 오셨어요? 다시 집으로 가는 중이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오늘 제사날이라고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제사가 중요한 줄 알아? 첫째 며느리가 경찰서에 끌려갔단다. 경찰서라니요? 나도 몰라. 친정 식구들 싸그리 잡아갔다는데 이러다 길바닥에 놨는 건지 모르겠다. 네, 나중에 알게 된 건 형님네 가족이 돈이 많았던 게 원래 부자여서가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통해 부자가 된 것이었다. 직접적인 운영은 아니더라도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도 사기를 당했던 것이었다. 돈 벌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며 시댁집까지 담보 잡아 대출을 받고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 너도 알겠지만 당장 대출금 갚지 못하면 우리 집이 넘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 급한 불이라도 끄게 너네 집을 담보 잡고 대출을 받는 게 어떻겠니? 저희 집을요? 너네가 아니면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하니? 너는 시부모가 길바닥에서 거지같이 생활하면 좋겠어? 그래도 집을 담보 잡으라는 건 무리한 요구잖아요. 뭐가 무리해? 가뜩이나 사기당해서 속상한데 너까지 속 썩일 거야? 죄송하지만 사기당한 건 어머니지 제가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 저한테 전가시키지 말아주세요.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저 정신 멀쩡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했었는지 전부 다 기억도 하고 있고요. 그때 그거는 나도 속아서 그랬던 거라고 했지? 나도 피해자야. 저는 그때도 피해자였고 지금도 피해자예요. 왜 저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요? 뭐라고? 어머니도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사기 당하셨어요? 돈 좋아하시니까 사람보단 돈으로 판단하셔서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너도 우스워 보인다 이거지? 너는 싫다고 해도 나는 우리 아들한테 대출 부탁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하시면 저도 이혼하면 그만이죠. 뭐, 제 말보다 어머님 말 듣겠다는데 제가 왜 같이 살아요? 너 대체 왜 이러니? 아무리 내가 조금 모질게 했다 해도 이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죠. 그러니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아들들 전부 다 이혼하게 하고 싶으면 대출해달라고 하시고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진심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잘한 짓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너가 내 입장이었어도 너도 똑같았을 거야. 잘해주는 며느리가 있다면야 당연히 그쪽으로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차별하는 짓은 저라면 안 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미안한데 나도 어쩔 수 없었다니까. 그래서 사과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핑계 대겠다는 거예요. 미안하지. 내가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이러는 거야. 알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어머님 집이라도 지켜드리게 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 어머님이 살고 계신 집은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뭐? 어머니는 저하고 다르게 받기만 하는 속물은 아니잖아요. 너 끝까지. 어휴. 그래 알겠다. 네 말대로 할 테니까. 제발 도와주렴. 상의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후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지만 내 눈치만 보는 남편 때문에 시모를 도와줬다. 그래도 좋게 도와준 것은 아니었지만 고마운 마음은 아는지 시모는 이전과 다른 태도로 나를 대해주고 있다. 큰 집은 아예 박살이 났다. 형님이라는 사람은 현재 교도소에서 2년째 수감 중이고 시숙은 따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찾아다니는 바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생활하고 있다고만 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기쳤으니까 출소하면 돈 많은 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땐 이들은 아닌 것 같다. 바지 사장이었는지 영치금 넣어달라는 편지나 시숙의 행색만 보더라도 이전과 같이 살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